안녕하세요, 드마이요. 오늘은 지난 본식 스냅 업체 고르는 법에 이어서 본식 영상 업체 고르는 법입니다. 네, 사진은 대충 감으로 찾았어. 이렇게 고를 수도 있지만 영상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영상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신부의 입장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본식 영상 꼭 해야 될까? 영상의 중요성. 진짜 많은 질문 중 하나가 본식 DVD, 본식 영상 이거 꼭 해야 될까요? 이걸 왜 고민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저는 딱 한마디를 합니다. 사진에서는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대부분 신랑 신부들이 본식 당일 너무 정신이 없기 때문에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 그날 당장 내가 어떤 음악을 틀었는지, 친구가 어떤 축사로 멘트를 해줬는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물론 기억나는 사람도 있어. 뭐 핸드폰으로 간단하게 찍어서 봐도 되지 않나 싶겠지만 이 조각 난 이 파일들로 나는 조각의 기억만 가지고 있는 것과 내 결혼식의 풀스토리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건 정말 다르거든요. 그날의 분위기, 내가 느꼈던 감정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건 영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내가 결혼식을 안 하겠어 라고 하면 당연히 이런 영상이 필요도 없겠지만 내 결혼식을 하겠어 라고 마음을 먹었다면 본식 영상은 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설정. 사진은 데이터형, 앨범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다면 영상은 기록형, 시네마형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록형은 1인 기준 최소 40만 원, 2인 기준 60만 원 정도. 시네마형은 1인 기준 최소 80만 원, 2인 기준 100만 원 이상의 업체를 보시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제가 이야기한 비용은 최소예요. 최소. 아니 결혼식에 안 그래도 돈 많이 들어가고 할 것들 천진데 왜 자꾸 이런 최소의 기준점을 이야기하냐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고 이거에 대해 기분이 나쁘실 분들도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 최소라는 금액을 이야기해 드리는 건 내 결혼식에 경험도 없는 아르바이트생이 오지 않을, 그래도 제대로 된 작가님이 와서 내 결혼식을 제대로 담아줄 사람이 온다라는 기준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영상 구성. 방금 이야기한 기록형, 시네마형? 이게 뭐야? 뭔지 모르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하이라이트형, 뮤직비디오형, 기록형, 시네마형, 스토리텔링형, 다큐형, 풀영상. 이렇게 용어가 정말 다양한데 사실 별건 없지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시네마형, 스토리텔링형. 이건 음악이 잔잔하게 깔리면서 실제 결혼식 때의 음성이 들어가는 살짝 영화 같은 느낌을 낼 수 있는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편집 스타일에 따라서 다큐형도 여기에 포함이 될 수는 있긴 한데요. 스토리텔링형과 다큐가 이렇게 같이 묶일 수는 있지만 시네마형은 이것과는 또 별개의 느낌으로 좀 보셔야 됩니다. 뮤직비디오형. 하나의 음악에 맞춰서 내 결혼식이 컷 해서 하나의 뮤직비디오처럼 만들어지는 스타일입니다. 다큐형. 풀영상, 원본형, 기록형. 이건 업체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그냥 큰 틀로는 촬영된 전체 영상에서 이제 흔들리는 부분만 제거하고 전체를 그냥 주는 영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이라이트형. 이걸 뮤직비디오형이랑 같이 보는 업체들도 있고요. 뭐 하이라이트라고 해서 정말 1, 2분 이내에 SNS에 올릴 수 있는 영상을 따로 제작해주는 업체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언어지만 같은 느낌으로 이제 뭔가 중첩되는 느낌이 있을 수는 있어서 이 업체에서 제공하는 것들이 정확하게 어떤 길이에 어떤 영상, 어떤 편집 방식인지는 한번 보셔야 됩니다. 영상을 제작함에 있어서 기록형, 뮤직비디오형, 시네마형 순으로 영상 편집의 시간 소요가 훨씬 더 큰 편이에요. 기록형이 1이라고 했을 때 뮤직비디오가 한 2 정도, 시네마형은 한 5 정도의 배율로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해서 이게 내 스타일이야 인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스타일의 영상을 선호하는지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럼 상품 구성. 내가 원하는 영상의 구성 방식, 영상의 편집 방식을 골랐다면 이번에는 상품에 대해 제대로 파악을 해야 돼요. 내가 시네마형 업체를 골랐어. 그래서 20분에서 50분 사이에 영상이 제공이 되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1분 내외의 하이라이트가 제공된다던가 원본이 어떤 형식으로 제공되는지 이런 것들을 모두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A랑 B 두 가지 업체가 있다 했을 때 A에서는 식전 영상, 본식 영상, 인터뷰, 하이라이트 이렇게 해서 총 4개의 영상을 준다고 해요. 근데 B 업체에서는
식전 영상, 본식 영상, 인터뷰까지 합쳐서 하나의 영상이 제공이 되고 하이라이트가 제공이 됩니다 하면 여기는 4개고 여기는 2개니까 여기가 많이 주는 것 같아 라고 착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질적인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식으로 영상이 제공이 되는지 이런 가짓수에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 영상을 구분하는 방법. 사진과 영상은 아무래도 취향의 영역이긴 하지만 다수의 사람들이 선호하는 스타일은 분명히 존재해요. 하지만 사진은 그냥 한 장 한 장 인스타 보면서 색감이 어떻고 구도가 어떻고 그냥 여긴 내 스타일이네 하면 딱 끝이 나지만 영상은 인스타를 보고는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요. 인스타에는 대부분 1분 정도의 하이라이트 영상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업체의 홈페이지나 유튜브에서 전체 영상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제 영상을 보실 때 봐야 될 것들이 조금 많아요. 영상의 흐름이 편안하게 흘러가는지, 근데 지루하진 않은지, 구도는 좋은지, 다양한 각도에서 잘 촬영이 되었는지, 다양한 화각으로 촬영되었는지, 주인공, 신랑 신부의 감정선이 잘 느껴지는지, 색감은 괜찮은지, 장면 전환이 자연스러우면서 장면마다의 색감이 튀는 부분은 없는지, 현장의 소리가 깔끔하게 녹음이 되었는지, 편집 시에 목소리가 적절하게 잘 섞여 들어갔는지 이런 것들 좀 많아. 영상에서 제가 싫어하는 편집 루틴 중 하나가 영상이 시작된 지 10초 안에 신랑 신부가 나오지 않는 영상. 한 5초 정도 웨딩홀 전경만 나오는 영상이에요. 이런 스타일은 당사자인 내가 내 영상을 봐도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편집 루틴이면 저는 거르는 편입니다. 그럼 어떤 걸 고려해야 될까?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들. 원본의 정의. 원본의 정의가 조금 애매해요. 사진도 그랬지만 영상은 특히나 더 애매합니다. 업체마다 굉장히 다른데 간단하게는 그냥 2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영상을 하나의 영상으로 합쳐서 흔들리는 부분들을 제외하고 전체 기록형 느낌으로 풀 영상을 주는 업체가 있고요. 그냥 촬영된 모든 클립들을 흔들리는 부분이 다 있지만 그걸 그냥 그대로 촬영된 원본 그대로 주는 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풀 영상의 경우 이 하나로 그냥 완성된 영상이다 라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내가 원하는 요 포인트를 따로 끄집어내서 사용하기에는 조금 불편하다 라는 부분이 있어요. 또 클립으로 주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마음에 들었던 클립 중에 하나만 이렇게 골라서 내가 다운하면 된다 이런 장점이 있긴 한데 단점으로는 이 하나의 클립 앞 뒤로 뭔가 흔들리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내가 잘라내고 써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사진에서는 조금 예민하기도 했던 로우 파일. 영상도 마찬가지로 로우로 촬영합니다. 그런데 영상의 경우 로우 파일로 신부에게 전달하는 경우는 없어요. 사진 같은 경우에는 내가 포토샵을 조금 찌끄려는 봤어 하면은 그래도 색감을 넣고 해볼 수는 있는데 영상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영상업을 하시는 분들조차도 이 색감 작업은 어려워합니다. 이 색감을 넣어주는 파일 없이는 색감 작업을 아예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포토샵과 다르게 이 색감의 밸런스를 맞추는 게 굉장히 더 미묘하고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은 로우 파일로 전달드리질 않아요. 공장형은 아닌지, 사진은 공장형으로 여기서 똑같은 포즈로 촬영을 해도 예쁜 사진이야. 그치만 영상 같은 경우에는 그 공장형이라는 느낌이 이제 한 업체의 최근 영상들을 쭉 봐보면 다 다른 홀인데 시작점이 똑같아. 내용이 흐름이 다 똑같아. 대부분 식순이 비슷할 수는 있어. 그치만 그 결혼식에서 느껴지는 감동의 포인트는 사람마다 다른 거거든요. 우리는 이런 포인트를 두자 하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를 할 건데 누구나 다 똑같은 느낌. 저 지루한 영상들 그게 내 영상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영상의 첫 15초만 봐도 괜찮아요. 모든 영상의 시작이 홀 전경으로 시작한다던가 반딧불이 샷으로 시작한다던가 플라워 샤워 씬으로 시작한다던가 모든 영상의 흐름이 비슷한데 라는 느낌으로 편집이 됐다 하면 이 똑같은 영상 내 영상이 됩니다. B롤이 적절히 섞여 있는가. 영상의 전환이 필요할 때 인물에서 인물, 거기서 또 인물 이렇게 전환이 되는 것보단 인물에서 배경에서 인물로 전환되는 게 조금 흐름이 더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이건 모든 영상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B롤을 여러분들이 쉽게 이야기해보자면 그냥 갬성 컷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홀 전경이라던가 꽃 장식을 좀 타이트하게 딴 그런 것들, 부케 들고 있는데 이 부케 컷, 드레스의 디테일들,
뭐 반짝임을 담았다던가 촛대의 하늘하늘한 흔들림이라던가 별거 아닌 감성 컷? 이런 컷들이 영상 안에 좀 잘 들어가는 업체라면 저는 선호도가 우선 높아질 것 같아요. B롤이라는 걸 따두기 위해서는 어쨌든 부지런히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컷들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2인 촬영일 때, 그리고 이런 B롤들을 섞어서 편집하기 위해서는 이 편집자도 조금의 생각을 하고 편집을 해야 된다는 거. 구도. 사진과 마찬가지로 영상도 구도가 정말 중요해요. 사진은 그래도 구도를 조금 변형해서 어떻게든 만져볼 수 있겠는데 영상은 그게 조금 어려워요. 신부가 드레스를 입었는데 오등신처럼 완전 짧게 나왔다? 내가 그렇게 나와도 되는지를 한번 보세요. 저는 그렇게 나오면 전 그 영상 못 씁니다. 다양한 화각, 감정이 딱 보이는, 눈물이 맺힌 듯 이런 감정들을 완전 타이트하게 잡은 클로즈업들, 아니면 신랑과 함께 서 있는 상반신 느낌이라던가 이제 홀 전체가 나오는 그런 와이드한 컷이라던가 이런 다양한 화각들을 적절히 섞어서 쓰는 업체, 요거 중요합니다. 여기서 찍다가 여기서 찍는 그런 느낌도 당연히 중요하긴 한데 여기서 찍을 때에는 홀 전경이 전체가 보이는 컷을 썼어. 여기서 촬영한 컷은 여기서처럼 똑같이 풀로 찍는 것도 좋지만 그럼 여기선 조금 더 타이트하게 가볼까? 이런 좀 다양한 느낌으로 촬영되는 게 좀 더 풍성한 느낌을 주는, 지루함을 없애주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중요합니다. 색감. 사진에서는 색감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게 연연할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영상은 다릅니다. 영상의 색감을 여러분들이 후작업으로 어떻게 만지기에는 어려워요. 물론 가능해. 그렇지만 좀 어려워. 그래서 일반인이 만지기 어려운 부분이니만큼 색감도 잘 보고 선택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홀 경험. 이게 사진에서는 홀 경험이 아주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유가 사진에서는 좀 더 빠르고 유연한 대처가 가능해요. 그렇지만 영상은 어렵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보여드리자면 사진이랑 영상 모두 이쪽에서 신부가 입장하는 걸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여기 입장 방식이 두 가지였어. 신부가 갑자기 이쪽에서 나와. 그럴 때 사진은 바로 돌려서 차차착 찍으면 됩니다. 근데 영상은 왜 똑같이 돌려서 찍으면 되잖아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진은 이 문이 열리는 이 순간을 놓쳐도 놓친 티가 안 나요. 닫혀있는 문이 요만큼 열리는 순간까지 이 중간에 사진이 없어도 티가 안 난단 말이야. 근데 영상 같은 경우엔 달라요. 문이 닫혀있는 상태에서 댕댕 하면서 이렇게 문이 싹 열리는 요 순간, 여기서부터 쭉 걸어오는 순간까지 풀로 담기길 원하는데 얘가 여기서 돌리는 순간 이미 문은 요만치 열렸어. 그럼 실패한 거야. 놓친 거야. 그래서 사람이 느려서 이게 아니라 영상의 특성상, 그리고 신부가 원하는 컷의 특성상 이게 어렵다라는 거. 그래서 홀이 조금 독특한 방식이라던가 입장 루틴이 뭐 2가지라던가 갑자기 생긴 이벤트라던가 이런 돌발 상황에 대해서 대처가 조금 어려워요. 물론 영상도 이 홀에 대한 경험이 없다면 내식 시작 전에 한번 미리 와서 다른 신랑 신부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고 나면 괜찮습니다. 대신에 내가 야외 예식이다, 야외 홀이다 라고 하면 이 부분은 우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야외 예식 전문 업체를 찾아보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11시의 해와 12시, 1시, 2시, 3시, 4시 모든 시간 타임마다의 해의 느낌이 전혀 다르고요. 또 그날 날씨가 아예 다르고 이 날씨에 따른 분위기가 또 전혀 달라요. 이 사진은 그래도 조금 더 빠른 대응의 세팅이 가능한데 영상이 조금 어렵습니다. 특히 사진은 촬영하면서 바로 세팅값을 바꿔서 촬영하기가 조금 더 수월하지만 영상은 이걸 촬영을 하는 중에 세팅값을 바꾸는 게 좀 더 어렵기도 해요. 그래서 날씨 변수에 유연한 업체를 고르시는 게 조금 더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내가 야외 홀이라면 내 홀에서 경험이 2번인 업체와 내 홀에서의 경험은 전혀 없지만 야외 전문 업체인 경우에는 이쪽을 선택하시는 게 조금 더 잘 맞는 선택일 수도 있다라는 점. 해상도, 뭐 4K, FHD 이런 거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무조건 4K 진행하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육안으로 봤을 때 일반인이 구분 못해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FHD와 4K의 차이는 정말 크고요. 이걸 비교해 봤을 때 일반인도 느껴집니다. 아니 요즘에 5K로 또 촬영이 되고 하는데 그 와중에 내가 FHD?
그리고 전 4K는 추가금이에요 하는 업체는 거르시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촬영에 오는 작가님들 카메라가 다 4K가 지원되는 카메라입니다. 그 이하의 카메라를 취급하질 않아요. 그런데 4K와 FHD를 나눠 놓고 이걸 추가금을 받는다? 저는 좀 아쉽다 생각해요. 물론 업체 입장에서는 두 해상도의 용량 차이가 크고 업체를 운영하는 방식에 따라서 데이터를 보관하는데 그런 비용 차이가 크게 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추가금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내 작품을 화질을 떨어뜨려 가며 퀄리티를 낮추고 싶지 않다라는 게 저는 제 마음이거든요. 특히 내 신부잖아. 내 신부한테 조금 더 좋은 퀄리티의 작품을 주고 싶다라는 게 좀 더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이건 업체가 할 수 있는 신부에 대한 애정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걸 차이를 두는 건 신부에 대한 애정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 아무튼 벌써 이렇게 8가지를 얘기했는데 이외에 정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조금 중요하게 봐야 될 것들은 이 정도. 그럼 주의할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게요. 1인 1캠, 1인 2캠, 2인 3캠. 어떤 게 좋아? 물어보시는 분들 계신데 2는 사람 수, 캠은 카메라 수입니다. 간혹 1인 5캠 이렇게까지 운영하는 업체들이 있는데 캠이 많다고 카메라 수가 많다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사진 작가님들처럼 양쪽에 카메라를 딱 메고 여기서 착 여기서 착 해가지고 착착 뽑아가지고 하나씩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영상의 경우에는 내 몸에 붙어있는 카메라는 한 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몸에 붙어있는 카메라 한 대를 제외하고는 삼각대에 고정시켜 놓는 고정캠이에요. 이제 고정캠이 있으면 좋은 점은 다양한 각도에서 조금 여기 지루한데 싶을 쯤에 잠깐 5초 정도, 2초 정도 간단하게 쓰기 좋다. 그래서 영상의 지루함을 줄여준다라는 부분도 있고 사람이 따라가면서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고정캠이 촬영을 해주고 있다라는 좀 안정적인 부분이 생기긴 합니다. 그치만 저는 고정캠을 선호하지 않는 편이긴 한데 대부분의 고정캠들이 메인 로드나 단상 위에 있어요. 이게 어두운 홀에서는 별로 튀진 않는데 밝은 홀에서는 이 까만 삼각대가 너무 잘 보여. 그래서 이 까만 삼각대가 내 메인 스냅 사진에서 한번 거슬려 한번 보이기 시작하면은 모든 사진에서 이 삼각대만 보입니다. 그래서 저처럼 이런 포인트가 거슬린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고정캠은 단상이나 메인로드에 놓지 말아주세요 라는 이야기를 꼭 하시는 게 좋아요. 샘플 볼 때 다른 홀 샘플도 같이 보기. 대부분의 신랑 신부님들이 내 홀의 영상만 찾아보는 경향들이 있는데 업체를 어느 정도 추렸으면 이제 내 홀이 아닌 다른 홀의 영상도 한 5개 정도는 봐보세요. 이 홀마다의 조명이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이제 전체적인 느낌, 분위기가 비슷하게 흘러간다 라고 하면 괜찮습니다. 근데 보면서 와 이건 별론데? 라는 느낌이 든다. 그러면 와 이 별론데 라는 느낌의 영상이 내 영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느낌 차이가 너무 크다 라고 하면은 알바를 쓰는 건 아닌가? 라는 의심을 살짝 해보고 여기는 조금 피해야겠다. 1인 40만 원 이하 전국 가능한 업체는 걸러봅니다. 이제 전국 가능한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가성비라고 불리는 가성비가 아니야. 싼 업체인 거예요. 이야기했었잖아요. 웨딩의 가성비는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이거든요. 영상 촬영 누가 해요? 사람이. 영상 편집 누가 해요? 사람이. 내 영상 편집을 AI가 그냥 대충 돌려도 괜찮다라고 하시면 가성비 찾아도 돼요. 그치만 어쨌든 영상 촬영을 사람이 오잖아. 이 인건비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성비다, 싸다라고 하면 싸게 촬영을 해도 되는 사람이 오는 겁니다. 자, 2024년 기준 일반적인 촬영 작가 페이가 20만 원, 편집이 2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1인 업체다 라고 하면 40만 원을 받아도 남아요. 내가 한 거 그대로 가져가니까. 1인 업체면 괜찮아. 그치만 1인 업체의 경우에는 전국 출장을 못 다니겠죠. 근데 40만 원을 받으면서 전국이 가능하다? 이건 업체가 하나 있고 전국의 프리 작가들을 가져다가 쓰는 구조인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인 고용 루틴으로는 이 업체에서 남길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만 원에서 7만 원대의 알바를 쓰던가 아니면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대의 페이 작가를 쓰는 겁니다. 특히 이번에 엄청 큰 사기 사건이 터졌었잖아요. 몇백 쌍의 피해자가 있었고 업체의 먹튀로 당일날 내 작가가 오지 않아서
본식 영상이 아예 남지 않은 경우도 있고 분명히 촬영을 했는데 이 데이터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 업체를 계약한 신부들이 다 하나같이 하는 말이 여기 정말 계약건 많고 잘 받았다는 사람도 많고 만족하는 사람, 만족한 후기가 정말 많았어요. 저는 이럴 줄 몰랐어요. 인 거예요. 여러분, 사기는 원래 이런 거예요. 처음에는 싼 가격에 정말 정상 진행을 해요. 그래서 이런 후기들이 쌓이고 이 사람들이 이 후기로 인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이렇게 커지면 이 돈을 먹고 나르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아니겠지. 그런 생각하지 마요. 만약에 나 그렇게 영상 안 중요한데 뭐 싸게 해가지고 영상 남으면 괜찮고 먹고 날라서 내 영상 없어도 괜찮아. 어떻게 운에 맡겨보지 뭐. 하면 하세요. 근데 그런 마음이 아니라면 제대로 된 업체를 구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건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이야기해보는 것들. 첫 번째, 특이한 이벤트가 있다면 꼭 알려줄 것. 많은 분들이 사회자나 메인 스냅에는 특별한 이벤트가 있으면 알려줘. 근데 꼭 영상업체는 안 알려줘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영상업체는 돌발 상황에 대해 대처하기가 어렵다. 지금 이 영상 신랑 신부 같이 보셔야 됩니다. 계약을 신부가 했어. 그래서 신부랑 업체랑 계속 소통을 하는데 신랑이 몰래 축가 준비를 한 거야. 다음 식순 하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서 신랑이 막 노래를 부르면서 와. 노래를 처음부터 못 담았네? 미리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담기지 못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클레임을 거시면 안 돼요. 예식에 내가 조금 특별한 식순이 있다. 혹은 입장이 특별하다던가 살짝 이거는 일반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 사회자, 메인 스냅, 영상 꼭 이야기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영상인데 너무 움직임이 없고 지루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본식 진행 전에 앞에 연출 컷들을 촬영하잖아요. 신랑이랑 신부 마주보고 살짝 입 맞춰볼까요? 하면은 자, 사진은 이거 찍으면 돼요. 근데 영상은 이렇게 있는 거 가만히만 찍으면 재미없어. 영상인데 움직여야지. 그래서 뽀뽀하고 살짝 이렇게 그냥 돌아볼 때 요 컷을 쓰거든요. 저 신랑 신부님 저 한번 볼까요? 했을 때 이렇게 보면은 너무 빠르잖아. 쓸 컷이 없어요. 본식 날은 모든 행동을 다 천천히 해야 돼요. 자, 뽀뽀하다가 신랑 신부님 저 한번 볼까요? 하면은 네, 쓱 이렇게 봐야 된다고. 아까 맨 처음에 했던 영상 해봤자 어차피 돈 아깝고 후회한다던데 어차피 안 본다던데 하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 정말 정확하게 이야기를 드리자면 자, 스튜디오 사진 내가 정말 너무 만족스러운데 단 한 번도 다시 본 적이 없다. 없어요. 다시 안 본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진짜 미안한데 조진 거예요. 제대로 된 헤어 메이크업만 받아도 내가 평소랑 너무 다르게 진짜 와 연예인들은 맨날 이런 헤매를 받고 예뻐지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와 너무 달라진 내 모습을 보면서 감격스러워. 근데 이미 그냥 헤어 메이크업 하면서부터 내가 한 게 나은 것 같은데 요즘 속눈썹 촌스러운 것 같은데 요즘 그래도 사진 찍으면 낫겠지 하면서 찍었어. 사진도 조졌네? 안 봐요. 본식도 똑같아. 본식 날 완벽한 헤어 메이크업에 드레스에 내 완벽한 홀 이 모든 것에 돈을 다 들여놓고 영상은 싼 거 하자. 남들 영상이랑 똑같이 지루한 영상 안 본다 했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야. 내 영상이 남들이랑 똑같은 지루한 영상이니까 안 보는 겁니다. 가끔가다 컨텐츠에 결혼식 때 잘한 거, 후회한 거 이렇게 컨텐츠들이 꽤 많은데 각각의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어떤 항목에 대한 가치의 차이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거 해서 후회했다던데 라는 말을 굳이 고지고대로 들으실 필요는 없다. 안 한 게 더 낫대 라는 이야기를 듣고 안 하기에는 스튜디오 촬영은 다시 한번 하면 되지만 본식은 그 많은 사람들을 다시 불러서 이 많은 비용을 들여서 다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하시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본식 영상업체 고르는 법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는데 모두 만족스러운 영상들을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